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이 노래 아십니까? 조용필의 단발머리죠? 자, 이 노래로 시작하는 영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입니다. 조용필 씨가 본인의 노래를 다른 어떤 여타의 컨텐츠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 걸로 사실 좀 유명하거든요. 택시 운전사의 경우에는 한 번에 오케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배우 송강호와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된 영화 택시 운전사, 오늘 영화의 품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근아! 처리하라! 대마요 대학 간다. 내가 5천원만 받을게. 됐지? 뭐 그렇게 비싸? 약 3천만 받아. 대본은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저 돈 한 푼이 아쉬울 뿐인 평범한 택시 운전사 만섭. 10만 원? 아니 어떤 후보가 하루에 택시비를 10만 원이나 준대? 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택시비로 거금 1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얼씨구나 한 만섭은 독일 기자 피터를 태우고 광주를 향하는데요. 뭐야? 하지만 힘들게 도착한 광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빨리 가야 돼! 위험하니까 돌아가자는 만섭의 만류에도 피터는 취재를 멈추지 않고 만섭은 집에 혼자 있을 딸 걱정에 점점 초조해지는데요.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1980년 5월 광주로 간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 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영화 택시 운전사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80년 5월 18일부터 벌어졌던 5.18 민주화 항쟁을 다루고 있는 영화죠. 당시 군부의 통제를 받는 언론사들에 의해서 광주의 실상은 왜곡되고 처참히 지디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주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렸던 해외의 영상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로에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27. Mai. Das Militär überfällt Gwangju. Jeder, der den Soldaten in den Weg kam, schreibt der 위르겐 히츠펜드라는 이름의 독일인 기자가 광주에 잠입해서 찍은 영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때 이 독일인 기자는 과연 서울의 공항으로부터 광주까지 어떻게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를 태워준 택시 운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이 독일인 기자 그리고 택시 운전사의 시선으로 광주 밖에 있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광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택시 운전사였던 만섭은 광주의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만섭은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 딸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택시 운전사 만섭은 어떤 종류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어떤 종류의 큰 대의를 품은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그야말로 우리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소시민이죠. 자, 그런 소시민 캐릭터를 연기하기에 이 사람보다 더 적합한 배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송강호 씨가 이 택시 운전사 만섭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감독들이 송강호 씨와 작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송강호가 연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싶고 편한 답변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의 존재감이 제대로 드러났던 영화는 초록물고기부터였죠. 초록물고기, 이찬우 감독님의 초록물고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이 사실주의 경향 문제 있다. 아무리 사실주의 경향을 쫓아가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깡패 역할에 진짜 양아치를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어떻게 하냐.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이. 불 있어? 이거 어찌, 이게 영화인데 그래도. 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할 만큼 송강호 연기는 그 역할 그대로 양아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슈리를 거치고 또 JSL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영화들 속에서 송강호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송강호 씨의 모든 필모그래피를 살펴보고 있으면은 감탄사가 흘러나오죠. 푸른 소금과 하울링 빼고요.
한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 구멍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인간적인 거 아닐까요? This is the local paper from Gwangju. What exactly happened over there? 피터는 사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는 인물입니다. Thank you. 극 중의 피터,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르겐 힌츠펜터죠. 이 역할을 연기하는 거는 토마스 크레츠만입니다. 역시 이 독일 분들이 이름이 어려워요. 어찌됐든 토마스 크레츠만은 얼굴만 보더라도 싶은 배우인데 택시 운전사에서는 잠깐 맞나?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의 배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 토마스 크레츠만이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옥자 때랑 비슷했어요. 옥자 때 분명히 한국의 두메 산 꼴인데 거기에 갑자기 제이크 질레날이 있으니까 되게 이상했던. 토마스 크레츠만은 요즘 관객들에게는 마블 영화의 하이드라 장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Hydra's number one thug. Technically, I'm a thug for S.H.I.E.L.D. 뉴스요 뉴스. 우리 소식을 알리겠다고 너무 서울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셨은 게 좀 저까지 비켜 좀 주시란 게. 영화 택시 운전사는 장훈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장훈 감독과 송강호는 사실 이전에 영화 의형제를 통해서 먼저 한번 인연을 맺었던 사이이기도 하죠. 영화는 영화다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두고 이후 의형제, 고지전 같은 영화들을 통해서 자기 입지를 확고하게 다진 감독이기도 하죠. 저는 장훈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진짜 연출자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프랑스 작가주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영화 산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감독이면은 시나리오도 써라. 둘 다 함께 겸비한. 자, 장훈 감독은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말 완벽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가 연출할 자신이 있는 이야기를 골라서 완벽에 가까운 연출을 해냅니다. 영화 전반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비전에 맞춰서 실행해내는 말 그대로의 연출자의 위상을 정립해낸 장훈 감독의 출연과 그의 성공이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편 극영화의 형태로 광주를 다룬 영화들은 이제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꽃잎부터 시작을 해서요. 박하사탕도 있었고, 화려한 휴가, 26년, 그리고 이제 택시 운전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택시 운전사와 과거의 영화들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과거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들은 어쩔 수 없는 비극의 결말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서사구조를 가졌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광주는 피해 역사고 비극의 역사니까요. 영화 택시 운전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이 독일인 기자를 서울에서 태워서 광주로 들어가서 현장을 취재하고 기록하고 빠져나와 다시 서울로 가서 공항에서 독일로 태워 보내기까지 이 일련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은 성공을 해요. 자, 광주를 다룬, 광주의 당시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에서 성공을 본다? 이상한 일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모처럼 거의 아마 최초로 광주를 다룬 영화인데 웃으면서 극장을 나설 수 있는 영화, 그게 바로 택시 운전사인 겁니다. Promise me. You're not alone.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손이요 손이. 이제 더 이상 그날의 광주를 다룬 영화 혹은 그날의 광주를 다룬 드라마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 콘텐츠가 나왔을 때 기억해야지 이 참상, 이 끔찍한 역사의 교훈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당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했어야 했던 그 개개인들의 선의, 그 힘든 선택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보고 나라면 어땠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더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택시 운전사가
그 출발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품격 허중이었습니다.